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78페이지에 있는 법지문인 위헌범의 의미와 미수범의 유형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인강은 잠깐 멈추고 자, 우리 친구들은 한번 같이 들어볼까? 자, 처음부터 우리 1문단부터 볼 건데 얘들아 총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4문단으로 있어요. 문단 구분부터 먼저 해주세요. 자, 문단 구분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자,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자,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포함된대요. 그래서 우리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데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이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 누가 부과할까? 그치, 국가가 부과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읽어야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 형벌을 부과한다라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의 뭐를 제한하는 거야? 법익을 제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우리 공공의 권력을 행사해서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즉 형벌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지. 근데 얘들아 이 형벌을 줄 때에는 반드시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뭔지 읽어보니까 우선 법익을 제한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 법익을 어떻게 제한할 건지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미리 규정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법의 규정은 당연히 누가 할까? 당연히 국가가 하겠지. 그래서 국가는 법으로 미리 규정을 해놔야 되고요.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자 여기서부터 진하게 밑줄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 원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자, 우리 국가는 법으로 미리 뭘 제한할 건지를 정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 비례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저 읽어보니까 형벌이라는 것도 얘들아 법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요 위에서 얘기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벌도 마찬가지로 뭐에 부합해야 된대? 비례 원칙에 부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얘들아 사실 1문단의 핵심은 이거야. 형벌을 줄 때에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된대. 무경이가 말해봐. 첫 번째 그거 미리 해야 되고 미리 법으로 규정돼야 되고 두 번째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대.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가 1문단의 핵심이었거든. 근데 얘들아 이 핵심이 2문단에서도 반복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그리고 그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거 너네 처음 듣는 거야? 아까 위에서 그대로 한 말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대요. 진하게 메모해주세요. 자, 얘들아, 즉 우리 아까 위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해,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정리해서 얘기해 준 거지. 그 다음 우리 한 번 더 나와. 또한 우리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도 뭐가 적용된대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즉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문단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범죄에 상응하는 그에 맞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대.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사람한테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가 바로 비례 원칙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래.
그럼 침해가 클수록 뭐도 커야 돼? 처벌도 커야 돼.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비례 원칙의 그런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읽어보니까 또한 얘들아 이건 중요해서 파란 펜으로 한 번만 밑줄 쳐놓을까?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된대 안 된대? 오, 이거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쌤이 살짝 중요하게 체크를 해둔 거네.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얘들아 여기 봐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래 아니래? 그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해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반대로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면은 뭐로 규정한대요?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를 잘 봤어야 돼. 얘들아 칠판 봐봐. 칠판 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지. 그럼 여기다가 침해 이응이라고 써봐. 침해 이응이네. 근데 얘들아 이거 침해를 했지만 범죄로 본대 안 본대? 그치, 범죄로 보지 않는 걸 지금 첫 번째로 든 거고, 자, 두 번째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대. 그럼 이번엔 침해 뭐라고 할 거야? 침해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거는 또 뭐로 볼 거래? 그치, 이거는 또 범죄로 볼 거래.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을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전자는 얘들아 침해한 거야 안 한 거야? 우리 전자는 앞에 거를 말하는 거나 앞에 건 침해했어 안 했어? 침해했지. 그래서 전자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이 밑줄 치면서 그냥 칠판 보면서 들어봐.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대. 자, 침해했어 안 했어? 침해했지. 근데 파손했는데 범죄로 보면 돼 안 돼? 안 된대. 왜 안 보는지 보니까 자,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뭐가 없어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써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 범죄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후자는 아까 침해했어 안 했어? 침해 안 한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후자는 얘들아 살짝 쳐놔. 침해하지 않았는데 그거 범죄 맞대 아니래? 범죄로 본 케이스였잖아. 자, 그럼 봐봐. 불을 질렀어. 근데 얘들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대. 그럼 피해 발생 안 했으니까 침해 X지. 근데 불을 지른 거는 방화죄로 처벌한대잖아. 그럼 범죄로 본 거야 안 본 거야? 본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써. 얘는 범죄가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래서 얘들아 우리 후자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라는 우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누군가 걸 침해한 건 아니지.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얘들아 범죄로 본대 안 본대? 여기 봐봐. 성립하는 범죄니까 범죄로 본대 안 본대? 자, 그럼 얘들아 위헌범 아래다가 써. 자, 침해 이응이야 X야? 침해하지 않았지만 범죄는 맞대 아니래?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범이 붙은 거야. 위헌범 하는 식으로. 자, 이거를 얘들아 구분해야지 너네 2번 문제 안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 그럼 얘들아 이 침해범이라는 건 침해 있어 없어? 침해 있어 없어?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침해도 맞지만 뭐도 맞아? 그치, 범죄도 맞다라는 걸 얘들아 요 두 개를 잘 구분했으면 사실 2번 문제는 절대 안 틀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잘 체크해두면서 우리 3문단 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얘들아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얘들아 우리 아까 고의라는 말 위에 있었던 거 보여? 우리 고의가 없었으면 처벌한대 안 한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아직 범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의 착수로 볼 거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보는데?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미수범은 범죄가 완성됐어 안 됐어? 여기다 써놔야 돼. 범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침해 행위 했어 안 했어? 그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는 건 침해 행위는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것도 범죄로 본대 안 본대? 무슨 범이면 본대 안 본대? 본다는 거야. 얘는 무슨 범이 붙은 거, 이게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아,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침해 행위를 보는 걸 우리가 미수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에는 뭐로 볼 거래요? 그치? 그럼 얘들아, 얘는 완성 못하네 미수범, 얘는 완성하네 기수범하고 이렇게 구분해야겠지.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더라도 원래는 얘들아 뭐만 처벌해야 된대? 완성한 애만 처벌해야지. 뭐에 맞아? 무슨 원칙에 맞아? 비례 원칙에 맞는 거겠지. 아니, 잘못한 애만 처벌해야지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사실 미수범은 완성했어 못했어? 완성 못했기 때문에 얘를 처벌하려면 특정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얘도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우리 법률에 규정된다라는 건 이름이 뭐였어? 죄형 법정주의.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봐봐. 그런데 기수라는 건 얘들아, 아까 기수범 할 때 기수잖아. 그럼 뭐야? 범죄 행위를 완성한 거지. 그래서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법률 규정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대. 왜냐면 우리 아까 1, 2문단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잖아. 죄형 법정주의만 지키면 돼, 안 돼? 이거 플러스 뭐도 지켜야 된다고? 비례 원칙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얘들아 읽어봐.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이때잖아 얘들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처벌하지 않았대. 그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원래 처벌 여부가 달라지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미수범의 처벌 행위의 근거를 행위자가 너무 위험한 행위를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한 행위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어떤 원칙을 얘기할 거냐면은 얘들아 이것까지 볼 거래요.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여기 밑줄 쳐봐.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찾을 거다라고 얘가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여러분 아마 3번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쌤이 여기까지 읽으면서 엄청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 그걸 생각하면서 답을 골랐어야 돼. 자, 그러면서 일단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겠지. 이 법익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중요해 라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행의 착수 단계라는 건 얘들아, 얘가 지금 범죄 행위를 뭐 한 거야? 시작을 했다. 시작한 것만으로도 얘들아 뭐를 부과할 거래? 형벌을 부과해서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는 얘들아, 우리 아까 위에 침해범 나왔는데 침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치? 침해를 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얘들아, 위헌범은 아까 침해한 거였어 아니었어? 얘는 침해 안 한 거였지. 그럼 침해 안 했지만 얘가 미수범이라는 걸 뭘 시작했어? 침해 행위 범죄를 시작했지, 착수했지.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방화제라는 건 위헌범이라는 건 얘들아 뭘 안 한 거야? 위헌범이라는 건? 그치? 아까 위에 예시로 침해는 안 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화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라고 했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냥 물건에 불 지르는 거랑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 지르는 거 뭐가 더 위험해? 그치? 그러면 우리 뒤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서 얘들아 미수범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장애 미수. 여러분 5번 선지 혹시 읽었을까? 5번 선지 읽었지? 그럼 쌤이 요거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자, 범죄자가 범죄를 완성하려는 의도, 아까 걔는 뭘 부셔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의도가 있지?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를 부시려고 했어. 예를 들어 테이블.
근데 테이블 부시는 거 왜 못 부셨는지 5번 가서 살짝 보고 와. 누가 말렸는데. 누가 말린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갔는데. 그치?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착수는 했어. 부시려고 시도는 했지만 누가 지나갔지? 경찰 아저씨가 지나간 것만으로도 우리가 못했어. 그런 걸 뭐로 볼 거래? 장애미수.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중지미수래. 중지는 내가 시작은 했지만 자발적으로 중단했어. 얘가 여기 5번 문제에서 자발적으로 멈춘 거 뭐 있었지? 자전거는 왜 멈췄어? 신고 거라서 멈췄지. 그럼 얘들아, 걔는 중지미수. 자기가 스스로 중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불능미수가 있는데 범죄자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친 게 하나 있었어. 뭐가 있었지? 헤드폰을 얘들아 부시지 않았어? 헤드폰? 그치, 너네 헤드셋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 실제로 부시긴 했지만 그 범죄의 대상이 사실 누구였던 거야? 자기 자신이었지. 그럼 얘들아, 원래 얘가 목적은 누구 걸 부시고 싶어 했어? 남의 물건을 부시고 싶어 했지만 결국엔 자기 물건 부셨네. 그럼 얘들아, 그것도 우리가 범죄로 봐 안 봐? 얘 미수범이래잖아. 미수범. 그러면 범죄로 봐 안 봐? 자기 걸 부시려는데 얘들아, 의도 자체가 남의 걸 부시려는 의도로 그 행동을 한 거잖아. 그럼 걔는 미수범이 되는 거겠지. 근데 미수범 중에서도 불능미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풀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뭐 부셨지?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뭐였어? 테이블 부시는 거였지. 그럼 테이블은 얘들아, 여기 봐봐. 형벌이 감형될 수 있다라는 건 무조건 감형돼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얘들아, 불능미수라는 건 내가 내 것 부신 경우였지? 근데 그건 얘들아 감경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 중지미수에다가 별표. 중지미수는 얘들아 자발적으로 멈춘 거지. 걔는 반드시의 별표 3개. 반드시 겸강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자, 총 5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1분씩 보라고 5분의 시간을 다시 줄 거야. 다 맞아야 돼. 서로 답 나누지 말고 그냥 자기 답이 확실한지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봐. 1관에 가야지 받을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못 받고. 이거 너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 오늘 그냥 집에 가라. 일요일까지 말고. 야, 5분만 빨리 봐. 왜 다 안 봐? 자, 쌤이 5분 후에 봤는데 하나라도 틀렸으면 하나당 5분씩 남기. 안 돼. 개당 5분씩이면. 안 돼. 자, 난 너무 확실하다 하면 엎드려 있어. 저 엎드릴래요, 쌤. 응? 저 엎드릴래요. 근데 난 무조건 남길 거야. 자, 남겠습니다. 알았어. 자자 없는. 아니. 조용. 그 5분 지나고 채점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거죠? 안 돼. 아니야. 쌤은 4분부터 돌아다닐게요.
자, 5분 너무 긴가 보다. 4분만 줄게. 지금 체크해 주세요. 나 근데 말 안 할 거지나. 쌤 내 거 앞장을 안 보고 지나가신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면 뒤에서 틀렸다는 건데 뒤에서 3분의 1을 틀린 3분의 1을 틀린 그러니까 뒤에서 틀린 건 내가 다 고쳤으니까 이게 맞을 수 있다고. 피팅이 뭐 욕심을 봐. 그리고 성우주가 뭐지? 내가 너무 늦어. 야, 너 틀렸어. 내가 너무 늦어져. 고쳐 틀렸어요, 설마? 고추. 그게 뭐죠? 뭔 것 같지? 근데 좀 궁금한 게 안 글씨는지 붙여서 나는 거야. 상도상. 결국엔 5분 채웠네. 어떻게 선생님 다 불러도 돼? 아니요. 예. 자, 우리 선재만 남겠다. 안 돼. 자, 우리 빠르게 한번 답 맞춰볼게. 1번부터. 얘들아, 우리 1번의 답은 당연히 뭐 했어야 돼? 그치, 이거 5번 안 한 사람은 바보지. 왜냐면은 봐봐. 방화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나? 아니요. 생명을 뭔가 해칠 것 같으면 걔는 처벌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 아마 1번부터 4번 쌤이 돌아다녔을 때 고른 친구 없는 것 같아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 자, 우리 요거는 얘들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만 이런 식으로 구분했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위헌범이었잖아. 위헌범은 뭘 안 한 거야? 그치, 침해를 안 했지만 범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니은은 뭐였어? 얘는 이름 자체가 침해 범이니까 침해해 안 해? 침해도 하고 범죄 맞아 아니야? 범죄도 맞다 생각하고 풀면 쌤이 쉽다고 했잖아.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봐봐. 얘들아 위헌범이라는 게 착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돼. 얘들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착수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생각만 하는 거 우리가 처벌해야 돼? 그거 아니지. 그럼 당연히 1번 제껴야겠지.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침해범은 얘들아 침해가 발생했는지 무관한 거야? 침해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침해를 했다라는 거니까 여기 X 해야겠지. 자, 그 다음 얘들아 생각해봐. 요거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원칙 이름 뭐지? 비례 원칙이 얘들아 얘한테만 적용될까? 둘 다 적용돼야지. 그러니까 X지. 그 다음 얘들아 우리 미수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거 얘들아 당연히 침해범은 우리 처벌돼 안 돼? 침해범은 당연히 처벌되지. 근데 우리 아까 방화범 걔 침해했어 안 했어? 걔 침해 안 했지만 범죄로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럼 얘들아 우리 미수범이 처벌 대상에 우리 규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그럼 얘도 동그라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X. 우리 미수범 둘 다 미수범은 우리 둘 다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5번 읽어봐. 우리 위헌범과 침해범은 모두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위자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맞아 아니야? 그치. 둘 다 얘들아 어쨌든 뭔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을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재 잘 고쳤어요? 자, 그럼 우리 선재가 3번의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번에 5번. 맞았습니다. 자, 우리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는데 쌤이 여기서 강조해줬잖아 얘들아. 아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자 봐봐. 여기에 지금 얘들아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게 정당화되려면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해. 왜 뭐도 있어야 돼? 비례 원칙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거운 거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가서 봐보니까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죄형법정주의뿐만이 아니라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로 들어가야 했을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근데 이게 얘들아 너네가 1번을 많이 골랐는데 우리 지금 이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의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골라서는 안 되는 거였어. 이해갔죠? 자, 다음 선재가 우리 4번 몇 번 했어요? 4번. 아, 아쉽다. 우리 선재 5분. 자, 얘들아 몇 번? 3번. 그치, 3번이지. 선재야, 눈이 없냐? 아까 얘기했잖아, 선재야. 시각적인.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이거 꼭 처벌해야 된다 했었나? 아까 쌤 파란 펜으로 표시도 해줬는데 여기 봐봐.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다시 가서 봐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우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런 말이 본문에 있었어? 우리 비도덕성만을 이유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는 행위만으로 침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처벌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X가 되는 건데 자 우리 4번부터 한번 봐볼까? 자 방화행위 직후에 얘들아 봐봐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대. 그럼 외부적인 요인으로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미수 중에 장애, 불능, 그 다음에 중지 중에 뭐야? 그치 장애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네. 그래서 나머지도 한 번씩 봐보자. 자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얘가 시작을 한 것만으로 처벌의 근거로 볼 거면 얘들아 시작한 거는 무조건 처벌해 안 해? 시작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거래잖아. 그럼 얘들아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유형이 있어? 아니 미수범이라는 거 자체가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못한 애잖아. 그럼 시작만으로도 처벌할 거면은 이런 거는 있어 없어? 이런 거 처벌되지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있어 없어? 있죠, 없어요. 없어. 얘들아 봐봐. 있긴 한데. 자 미수 실행에 착수한 것 자체가 처벌의 근거래. 그럼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만 한 거야? 시작만 한 거지. 그럼 미수범은 얘들아 시작한 거야 안 한 거야? 범이니까 범. 한 거죠. 시작은 한 거잖아. 근데 뭘 완성 못한 거야 얘는? 범죄 행위를 완성을 못했지만 시작은 한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다 시작한 애 아니야? 그럼 얘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시작한 것 자체가 범죄래잖아. 그러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유형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다가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갔지? 자 그러면서 우리 국가는 당연히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대. 이게 본문에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 공권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네. 일단 세모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동일한 유형의 범죄인데 미수범만 처벌하고 기수범 처벌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들아. 미수범만 처벌하는 거 얘가 더 완성 못했는데 왜 얘만 처벌해? 그건 비례 원칙에 저촉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이 3번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건 아까 쌤이 시도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보면 갑이 테이블 파손 시도했지만 경찰 때문에 완성 못했어. 그럼 무슨 미수였지? 장애 미수였고요. 그 다음 얘들아 장애 미수는 감경되어야만 해? 아니요. 감경될 수 있다였기 때문에 감경되어야 한다가 X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3번 자전거 파손했지만 친구 거라 자기가 중지했어. 그럼 중지 미수였잖아.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얘 이거 자기 건 줄 알고 부신 거야?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부신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미수였어? 불능 미수는 범죄야 아니야? 범죄지. 그럼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당연히 X지. 그래서 우리 자전거 파손 시도는 내가 스스로 중지한 거기 때문에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하나 틀린 선제 봐줄까 말까? 안 내주었어 저거. 자, 우리 그러면 다수결로 봐주지 말자. 우리 다수결 통과. 아니 자. 다 주자고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 자, 우리 하나 틀린 친구까지 봐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인강은 마무리할게요.